오늘 슈퍼화요일을 맞아 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양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4년 만에 다시 대결하는 구도가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투표소에는 한인들의 발길이 드문드문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우편 투표로 투표를 마쳤다는 분석인데 오늘 밤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유럽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도영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어느 나라로 보낼지 다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인도될 가능성도 다시 생겼습니다. LA 한인상공회의소 갈라 행사의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최고 경영인상에 오픈뱅크의 민킴 행장 등 모두 7개 부문이 시상됩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자주빛을 띠는 최고의 주겸, 바로 이 자주겸입니다. 한국무형문화유산 자주겸 국가명인 도예선생의 최상질 명인 자주겸을 K힐링에서 독점으로 판매합니다. 이천도 고열에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한 용융 주겸. 여러분들의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의 건강 명인 주겸으로 지켜보세요. 주겸은 역시 K힐링. 323-730-8880. 귀한 약초의 고장 함양. 함양 산삼 70%는 진한 산삼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보약 중에 보약입니다. 이야, 역시 70%. 진짜 산삼은 이렇게 먹는 거죠. 산삼 70%로 진하게, 효과는 확실하게. 대한민국 산삼의 파워, 함양산삼 70%.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산삼 그대로. 대박 찬스 1+1 세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사회 중심 뉴스 SBS 뉴스입니다. 오늘 15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을 맞아 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오늘 양당의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4년 만에 다시 대결하는 구도가 확정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 첫 소식 남승모 특파원입니다. 네, 이곳은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청사에 마련된 투표소입니다. 현장 분위기는 민주당은 바이든, 공화당은 트럼프로 표가 결집하는 모습인데요. 들어보시죠. For Joe Biden, he's done well the previous 4 years. He's going to best represent my vote. He best represents my values. Donald Trump, and he's have a proven track record in the past 4 years in his last administration, and we need to change. 버지니아를 포함해 캘리포니아, 텍사스, 미네소타 등 15개 주와 미국령 사모아에서 경선이 진행되는데 오늘 경선으로 전체 대의원 가운데 공화당은 35%, 민주당은 30%가 어느 후보에게 갈지 결정됩니다. 네, 현지에선 트럼프가 슈퍼 화요일 경선에 걸린 대의원 가운데 90%를 차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 해도 매직 넘버로 불리는 대의원 과반 확보는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나머지 주 경선을 거쳐서 빠르면 오는 12일, 늦어도 이달 말까지는 후보 자리를 확정 지을 거란 전망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직이어서 사실 경선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경선도 싹쓸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고령과 업무 능력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어서 이를 차단하면서 본선 경쟁력을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선 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메타가 운영하는 SNS가 2시간가량 접속 장애를 일으키면서 미 당국이 한때 긴장하기도 했습니다. 버지니아 페어팩스에서 SBS 남승모입니다. 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대통령 선거보다 주목받는 선거들이 있죠. 바로 캘리포니아 주 상원과 노숙자의 정신건강 치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주민 발의안 1, 그리고 LA 카운티 검사장 선거입니다.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주요 선거 내용을 이재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유력한 민주당 후보 3명과 공화당 후보 1명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 가장 표를 많이 받은 톱2 후보가 본선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로는 유일한 공화당 후보인 전 야구선수 스티브 가비와 민주당 아담 시프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원의 본선 진출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당선자는 임기 중 숨진 다이앤 파인스타인 전 연방 상원의원의 남은 임기와 2025년 1월부터 6년간의 임기를 채우게 됩니다. 다음은 찬반이 팽팽한 주민 발의안 1입니다. 주민 발의안 1은 노숙자와 정신건강 치료를 위해 예산 63억 8천만 달러를 배정하자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주민 발의안 1 지지자들은 약물과 알코올, 정신건강 문제가 노숙자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주정부의 재정 적자 속에 막대한 예산을 또 쏟아붓는 건 적기가 아니라는 주장이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검사장 자리인 LA 카운티 검사장 선거, 11명의 후보가 현직 조지 게스콘 검사장을 내쫓기 위해 도전한 상황입니다. When children are killed, it's our job as district attorneys to stand up and fight for them and make sure they get justice. And he didn't do that. When we look at violence, about 70% of violence in our city occurs in a very small percentage of neighborhoods. When we lower violence levels in those neighborhoods, you know who are the beneficiaries? Black men, primarily. Latinos, primarily. Because that's whose lives are actually saved when we do this. 예선에서 50% 이상을 득표하면 당선이 확정되는데 후보가 많아 톱2가 본선에 갈 확률이 높습니다. 본선이 게스콘 검사장에게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LA에서 SBS 이재린입니다. 오늘 투표소에는 한인들의 발길이 드문드문 이어졌습니다. 대부분 우편 투표로 투표를 마쳤다는 분석인데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밤 결과가 나오기는 어려울 거란 전망입니다. 하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LA 한인타운 올림픽과 윌튼 부근 한 투표소입니다. 예비선거 투표가 마감되는 오늘 유권자들의 발길은 드문드문 이어지며 하루 종일 한산한 분위기였습니다. 선거 당일 직접 투표소를 찾는 유권자들이 많았던 지난 2022년 중간선거 때와는 확연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것이 우리 투표가 국정에 반영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의 소리가. 국민의 권리를 우리가 국정에 반영시켜야 되니까. 나 하나라도 보탬이 돼야죠. 오늘 오전까지 집계된 투표율은 약 14%. 대부분의 유권자가 투표소 방문보다는 우편 투표로 한 표를 행사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이번 대선이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의 재대결로 사실상 굳혀지면서 투표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떨어졌다는 겁니다. 이번 중간 선거는 대통령 후보가 지난번과 이제 사실상 비슷하게 똑같은 리매치로 진행되다 보니까 유권자들의 별로 이제 트렌드가 매우 저조한 상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 당일날인 오전까지 캘리포니아를 분석해 보면요, 약 14%의 유권자가 투표를 완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저조하고요. 낮은 투표율 전망 속에서 많은 한인 후보는 오늘도 직접 유권자들을 찾아 선거운동에 총력을 펼쳤습니다. 아침에 방문하면서 문에 투표해달라고 부탁한 집들도 몇백 개고요. 오늘 자원봉사자들하고 같이 전화를 아직까지 투표 안 하신 분들한테 설득하려고 투표하고 어떤 분들은 벌써 약속을 해왔고 오늘 투표 장소 가겠다고. 특히 LA 시의원 선거 등은 오늘 예비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당선이 확정됩니다. 투표율이 저조한 현재까지는 현장 투표를 포함한 전체 투표율이 30% 정도에 그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젊은 유권자들은 좀 늦게 메일아웃을 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일 투표와 이제 매일 투표, 늦게 도착하는 매일 투표를 계산해 보면 아마 높으면 30에서 35% 사이에 이제 투표율이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LA 카운티 선거국은 이번 선거에 우편 투표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 밤 안에 당락 여부를 판단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한국 의료계의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대학들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얼마나 늘리고 싶은지 신청을 받은 결과 대학들이 원하는 증원 규모가 3,400명이 넘는 걸로 집계됐습니다.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이 모두 증원을 신청했고 특히 지방에서는 지금의 5배까지 의대생을 늘리고 싶다는 대학도 나왔습니다. 손기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40개 의대가 신청한 증원 희망 규모는 총 3,401명. 지난해 수요 조사 때보다 당장 늘릴 수 있다고 한 수치보다 1,300명 가까이 많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신청 결과에 정부는 2,000명 증원은 문제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의료의 질 확보를 전제로 2025년에 당장 늘릴 수 있는 규모가 2,000명을 월등히 상회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지역별로 신청폭은 달랐습니다. 비수도권 의대 27곳이 전체 신청 인원의 72.7%를 적어냈고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 8개 의대는 10.7%에 불과해 상당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가장 큰 폭의 증원을 요구한 대학은 충북대입니다. 현재 정원 49명에서 201명을 더 늘려 250명으로 신청했습니다. 충북대 고위 관계자는 지역 의료가 열악한 상황에서 거점 대학의 중추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서울에서 공부한 의사가 지역 병원으로 오겠냐고 되물으며 지역 의사 양성의 필요성을 내세웠습니다. 부산대, 경북대, 울산대, 영남대, 강원대, 동아대, 건국대 등도 증원 요구 폭이 컸습니다. 증원 수요 외에도 대학별 교원 수 및 시설 확충 계획을 받은 정부는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해 정원 배분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의 지역 중심으로 하겠다. 지역의 거점 병원 역할을 하는 곳에 우선순위를 두겠다. 소규모 의대도 고려하겠다. 이런 원칙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 이르면 이달, 늦어도 다음 달 배정이 완료되면 당장 올해 입시부터 늘어난 의대 정원대로 선발하게 됩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전공의 대부분이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는 상황에서 의대 교수들도 반발에 나섰습니다. 삭발을 하거나 사직서를 내는가 하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정원을 늘리는 건 무효라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흰 천을 둘러쓴 두 사람은 강원대학교 류세민 의대학장과 유윤종 의학과장입니다. 강원대 의대 건물 앞에서 두 사람은 삭발했습니다. 학교 측이 49명인 의대 정원을 91명 더 증원하겠다고 신청한 데 항의하는 차원입니다. 제자들한테 좀 뭐라도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한 거고 현 상황에서는 신청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증원 신청 규모가 컸던 지역 거점 국립대에선 필수 의료를 담당하는 교수들은 잇따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현 정원보다 5배나 증원하겠다는 충북대에선 심장내과를 맡고 있는 배대환 교수가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면허 정지 처분을 하는 정부 행태와 교육자 양심을 저버린 대학에 분노한다는 글로 사직 이유를 밝혔습니다. 후배들의 보호막이 돼주지 못한다며 사직서를 제출한 경북대 혈관외과 윤우성 교수에 이어 두 번째 사직 교수입니다. 이른바 빅5 병원의 교수들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이번 사태를 대처할 새로운 비대위를 꾸리기로 하고 서울 아산병원, 울산의대 교수들도 진료를 포기하거나 사직서 제출로 대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여기에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는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무효라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복지부에 대입 증원 결정을 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번 증원 결정은 당연 무효라고 교수협의회 측은 주장했습니다. 또 이해 당사자인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의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은 건 위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에 이어 의대 교수도 반발 대열에 합류하고 있어 갈등 양상은 점점 확산하는 분위기입니다. SBS 신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국 정계 소식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조국 혁신당의 조국 대표를 만났습니다. 조국 대표는 민주당을 동지라고 불렀고 이재명 대표는 조국 대표의 당이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 함께할 상대라고 말했습니다. 한소희 기자입니다. 상견례차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손을 맞잡은 조국 혁신당 조국 대표. 민주당을 동지라 부르며 정권 심판을 위해 힘을 합치자며 역할 분담을 제안했습니다. 범민주 진보 유권자들을 모두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넓은 중원으로 나가셔서 전국의 지역구에 1대1 구도를 형성하여 승리하시길 빕니다. 민주당 지역구 후보를 측면 지원하면서 조국 혁신당은 비례대표 당선에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되는데 이 대표도 화답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정치 세력이 힘을 합쳐야 합니다. 그중에 조국 혁신당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 대표는 용해인 새진보연합 대표와도 만나 연대 의지를 밝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몫으로 당선한 용해인 새진보연합 대표는 이번에도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재선에 도전합니다. 국민의힘은 예상된 바였다며 이재명, 조국 두 대표의 만남을 비판했습니다. 국민에게 대단히 해로운 결합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막장으로 가자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탈당한 김영주 국회부의장 지역구 영등포 갑을 찾아 민주당 최현일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경선에도 너끈하게 원래 이기는 건데 맞습니다. 뭐 이상한 핑계를 대고 나가시는 바람에 싱거워지긴 했습니다. 저는 이미 승부는 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대표가 연일 후보 지원 유세에 나서고 있는 건 공천 내용에서 벗어나 빠르게 본선 모드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가 현역 의원인 홍석준 의원을 밀어내고 대구 달서갑의 공천을 받았습니다. 서울, 강남 등 전통적으로 지지세가 강한 5개 지역구는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 국민 추천 방식으로 후보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유영하 변호사가 대구 달서갑에 단수 공천됐습니다. 갤럭시 성공신화 주역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은 서울 강남병 공천이 확정돼 박경미 전 청와대 대변인과 거대 양당 대진이 완성됐습니다. 두 지역 현역인 홍석준, 유경준 의원은 컷오프됐습니다. 신동욱 전 TV조선 앵커는 서초 을에 공천돼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맞붙습니다. 이 지역 현역 박성중 의원은 경기 부천을로 이동해 3선에 도전합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출마하는 경기 화성을엔 30대 삼성전자 연구원 한정민 씨가 공천돼 민주당 후보 공영훈 전 현대차 사장과 3자 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 강남 갑을과 대구 2곳, 울산 1곳 등 5개 지역구에선 국민 추천을 받아 후보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들이 찾지 못한 새로운 인재들이 나타나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장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공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충북 청주를 찾아 이틀째 중원 민심 잡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를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이렇게 맞받았습니다. 2020년을 생각해 보시죠. 돈 뿌렸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코로나 앞두고 거기다가 돈을 뿌렸던 거, 살포했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그게 정치 개입인 겁니다. 또 양자 TV 토론에 응하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권도형 씨가 미국으로 보내질 거란 소식 얼마 전에 전해드렸죠. 그런데 유럽 몬테네그로 법원이 권 씨의 항소를 받아들여 어느 나라로 보낼지 다시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인도될 가능성도 다시 생겼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도영 테라폼네스 대표를 미국으로 보내기로 한 고등법원 결정을 무효화했습니다. 권 씨 측 항소를 받아들여 해당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겁니다.
앞서 포도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20일 권 씨의 미국 인도를 결정하며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이 한국보다 하루 앞선 지난해 3월 27일 이뤄졌다고 판단했는데 항소법원은 이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항소법원은 한국 법무부는 지난해 3월 24일 영문으로 3월 26일엔 몬테네그로어로 각각 이메일을 보내 권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서를 전자송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자송부된 요청서도 조건이 충족될 경우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간과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난해 3월 27일 미국이 몬테네그로 법무부에 보낸 공문은 권 씨의 임시 구금을 요청한 것으로 이를 범죄인 인도 요청으로 간주한 이유도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포도고리차 고등법원은 원점에서 권 씨의 인도국을 다시 결정하게 됩니다. 결과에 따라 권 씨의 신병이 한국으로 인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테라 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50조 원 넘는 피해를 안긴 것으로 추정되는 권 씨는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1년 가까이 현지에 구금 중입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입니다. 서부 지역 10개 한인은행들이 주류 신용평가사로부터 최우수 평가를 받았습니다. 매 분기 전국 금융기관에 대한 별평점을 발표하는 금융전문 신용평가사 바우어 파이낸셜은 금융기관에 대한 별평점을 발표했습니다. 평가는 2023년 4분기 영업실적과 자산 건전성, 수익성, 신용도 등 다양한 경영평가 지표를 토대로 이루어지며 전국 4천여 개 시중은행들이 평가 대상입니다. 10개 한인은행 가운데 8개 한인은행이 지난 4분기에 최우수 등급인 별 5개를 받았습니다. 한인은행들은 지난 4분기 순이익이 감소했지만 자산과 예금, 대출 등 주요 외형 면에서는 성장세를 달성했습니다. 특히 감독국과 투자자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자산 건전성과 유동성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지난 4분기에도 좋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편 시티은행과 웰스파고 등 자산 규모 기준 전국 4대 은행이 별 4개를 받았고 LA 카운티 최대 은행인 시티내셔널뱅크가 별 3개로 강등됐습니다. 미국 내 중국계 1, 2위 은행인 이스트웨스트뱅크와 캐세이뱅크도 별 5개를 각각 받았습니다. 네, 다음 주 개최되는 LA 한인상공회의소 갈라 행사의 수상자가 발표됐습니다. 최고 경영인상의 오픈뱅크의 민김 행장 등 모두 7개 부문을 시상할 예정인데요. 상공회의소 측은 이번 갈라 행사 개최와 곧 공개될 한인타운 식당 지도 등을 통해 한인 경제 활성화에 힘쓴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인 상공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네트워크를 다지고 일관한 업적을 축하하는 LA 한인상공회의소 갈라 행사. LA 한인상공회의소는 오늘 다음 주 개최되는 제47회 갈라 행사의 수상자 7명을 발표했습니다. 대규모로 이렇게 갈라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움츠렸던 기분을 좀 더 떨쳐버리고 우리 교포들의 위상을 주류 사회에 알리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비즈니스를 잘하시는 분들 7분을 수상자로 선정해서 그분들을 한번 레코니션을 해드리고 먼저 최고 경영자상에는 오픈뱅크의 민김 행장, 그리고 글로벌 기업인상에는 제임스 월드와이드의 이중열 회장이 선정됐습니다. 최고 전문가상에는 베스트 롤업 도어의 에드워드 최 대표가, 최고 기업인상에는 로스록 웨이브사의 이현옥 대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최고 혁신 기업가상에는 바디프렌드의 김창주 대표, 커뮤니티 공헌상의 제니소 대표, 그리고 차세대 리더상은 제프 존리 대표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우리 갤라 7명 중에 분들을 좀 이렇게 알리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거진 50년 가까이 시작한 사업들이 있고 뭐 30년 된 사업도 있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좀 알리면서 또 재밌는 엔터테인먼트 하면서 상호회의소는 이번 갈라 행사는 물론 곧 공개할 한인타운 식당 지도 등을 통해 한인경제 활성화에 힘쓴다는 계획입니다. 내가 이 식당을 가고 싶다 하면 내 위치에서 위치를 가지고 디렉션도 나오고 또한 어떤 정보도 나오고 옐프나 구글과 차별을 두기 위해서 오직 한인타운에 있는 식당들을 굉장히 중점적으로 커버하는 저희들의 모두의 앱입니다.
기업인부터 소상공인까지 한인경제인의 큰 잔치 상공회의소 갈라는 다음 주 금요일 LA 다운타운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개최됩니다. LA에서 SBS 전영웅입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메타가 운영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들이 오늘 접속 장애 문제를 겪었습니다. 기존에 로그인돼 있던 계정이 로그아웃이 됐는데 로그인을 시도하면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다는 문구가 떴다는 것입니다. 런던에 본사를 둔 인터넷 모니터링 회사 넷블럭스는 X에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메신저, 스레드 등 메타의 서비스가 여러 국가에서 접속 중단을 겪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특정 국가 차원의 인터넷망 장애나 접속 차단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폭스뉴스와 웨일즈 온라인 등에서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접속 장애를 알리는 소식이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잠도 푹 자고 면역력도 올려주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거기에다가 피로회복까지 된다면 정말 최고겠죠. 힐링 매트를 사용해 보신 분들 정말 칭찬이 대단하셨습니다. 자고 나면 개운하다, 몸이 찌뿌둥한 게 확 풀렸다, 감기 한 번 안 걸렸다, 몸이 냉한 게 없어졌다, 자다가 다리에 쥐가 나서 자주 깼는데 싹 없어졌다. 그동안 가격 때문에 그림의 떡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께 엄청난 이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가격이 팍 내렸습니다. 무려 1000불이나 내렸습니다. 내 몸의 온도가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무려 5배가 올라간다고 하죠. 그래서 힐링 매트에서 주무시면 면역력도 올라가고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내가원 원적외선 힐링 매트, 이제 무려 1000불이 내린 가격으로 K힐링에서 만나보세요. K힐링. 유럽연합이 구글에 이어 애플에 2조 7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독점적인 힘을 써서 소비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뉴욕 김범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이 애플에 18억 4천만 유로, 우리 돈 2조 7천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앱 회사들이 구독 서비스 이용 고객에게 더 싼 요금을 알리는 걸 애플이 막았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애플은 아이폰 사용자가 내는 구독 요금에서 최고 30%까지 수수료로 떼면서 앱 회사 사이트에 결제하면 그만큼 할인된다는 사실을 알리는 건 막아왔습니다. 스웨덴 회사인 음악 구독 서비스 세계 1위 스포티파이가 문제를 제기했고 EU가 5년간 조사한 끝에 애플의 행동을 바꾸라고 요구한 겁니다. This is illegal and it has impacted millions of European consumers. They were not able to make a free choice. 2조 7천억 과징금은 애플의 전 세계 이틀치 매출과 맞먹고 유럽연합이 부과한 과징금 액수로는 역대 세 번째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뉴욕 증시에서 애플 주가는 2.5% 이상 떨어졌습니다. 애플은 앱 회사들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애플 시스템에 무제한으로 접근하려고 한다고 반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기업의 각종 규제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유럽연합은 구글에도 이미 6조 원이 넘는 반독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또 목요일부턴 경쟁 앱 장터도 아이폰에 올릴 수 있도록 강제한 법도 시행합니다. 하지만 애플은 다른 앱스토어에서 앱을 내려받더라도 별도 수수료를 물리겠다는 입장이어서 규제 당국과 빅테크 기업 간 갈등은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한국 시간 4일부터 시작된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해병대가 해안에 상륙해 반격하는 쌍용 훈련이 핵심으로 꼽힙니다. 북한이 가장 반발하는 훈련인데 이번에는 이걸 하지 않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한미 해병대의 상륙 장갑차들이 동해의 파도를 가르며 육지로 오릅니다. 해병대가 장악한 해안선을 따라 기갑 전력이 투입돼 적 후방으로 진격합니다. 지난해 3월 실시된 한미 해병대 연합 상륙훈련 쌍용 훈련입니다. 짝수해엔 미 해병대가 2개 연대급 원정대 등 10,000명 가까운 병력을 파견해 쌍용 훈련을 벌여왔습니다. 하지만 어제부터 오는 14일까지 진행되는 상반기 훈련에선 쌍용 훈련이 빠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소식통은 SBS에 미 해병대가 동시다발적으로 원정 훈련에 참가함에 따라 병력 운용이 여의치 않아 쌍용 훈련을 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미 해병대는 노르웨이와 지중해, 태국에서 원정 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각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 중국과 긴장 관계인 타이완에 가깝습니다. 지금 미 해병대가 동시에 3개 지역에서 훈련을 하는 것은 위기 발생 시나리오 중에서 3개 지역에서 동시에 위기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는 훈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미 연합훈련이 시작될 때까지 잠잠하던 북한은 오늘 국방성 담화를 통해 맹비난했습니다. 주권 국가에 대한 군사적 위협과 침공 기도를 더욱 노골하고 있는 미국과 대한민국의 무분별한 군사연습 소동을 강력히 규탄하며 북한 국방성은 훈련이 정전 상태 지역의 정세에 예측 불가능성을 증폭시켰다며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SBS 김태훈입니다. 민주당 강세 지역인 전남의 전략 공천을 받은 권향엽 전 청와대 비서관을 두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권 후보가 지난 대선 때 이재명 대표 부인인 김혜경 여사 보좌 역할을 맡았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원종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일하게 여성 전략특구로 지정된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 지역구에 민주당이 전략 공천한 인사는 권향엽 전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입니다. 당직자 출신으로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 선대위 배우자실 부실장을 지냈습니다. 권 후보가 현역 서동용 의원을 제치고 공천받자 당 안팎에서 사천 논란이 일었고 여당은 이재명 공천, 이른바 명천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뭐 배우자 부속실에서 실장, 부실장 이런 사람들 다 단수 공천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천이 아닌가요? 그리고 다 떠나서 배우자실 좀 우습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가짜뉴스라며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권 후보자는 김혜경 여사와 사적 인연이 없고 당직자이자 공직자로서 선대위 배우자 담당 직책을 맡았을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전남의 여성 의원뿐 아니라 여성 경선 후보도 전무해 공관위 요청으로 권 후보자를 공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 후보 배우자실 여러 명의 부실장 중에 한 명이었을 뿐입니다. 그게 어떻게 개인의 비서로 전락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천을 했다고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논란이 계속되자 권 후보자는 전략공천 철회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최고위 논의를 거쳐 서동용 의원과 경선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 도태우 변호사가 잇따라 국민의힘 공천을 받은 데 대해 탄핵된 전 대통령 그늘에서 총선을 치르겠다는 건 도로 새누리당임을 인증한 꼴이라며 역공했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네, 총선 관심 지역 경기도 성남 분당갑은 오래된 아파트가 많아서 후보들이 재건축 공약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분당 북부 지역과 판교 신도시가 자리한 성남 분당갑 선거구입니다. 지난 2000년 분구 이래 보궐선거를 포함한 7차례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힘 계열 정당이 6번 당선한 보수 강세 지역입니다. 민주당의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과 국민의힘 이지역 현역 안철수 의원, 두 거물급 후보에 더해 개혁신당 류호정 전 의원까지 가세해 표밭을 다지고 있습니다. 판교 신도시를 빼고는 지은 지 30년 넘은 아파트 단지들이 많고 지난해 말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법 통과로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으면서 새 후보의 공약은 재건축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중대형 평수가 꽤 있거든요. 큰 집을 이제는 원하시지 않는 분도 있잖아요. 그러면 두 채로 쪼갰을 때 우리가 세제책을 주는 방안을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합니다. 분당 내 이주단지를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10년 내 모든 재건축과 이주가 다 이제 완성이 되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 양당이 싸우고만 있는 상황에서는 재건축이 제대로 진행되기가 어렵거든요. 공약에서 멈추지 않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법안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균 연령 40세를 웃도는 판교 신도시 4개 동도 후보자들의 주요 전략지입니다. 2년 전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더 많은 표를 줬지만 앞선 두 번의 총선에선 민주당 손을 들어줘 표심 예측이 쉽지 않습니다. 젊은 학부모가 많아 자녀 교육과 교통 문제도 유권자들의 관심사입니다. 방과 후 돌봄이나 특히 아이들 급식 문제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는 후보자에게 표를 드릴 것 같습니다. 테크노밸리 쪽과 연결이 좀 잘 돼서 판교동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 후보 모두 판교의 특목고와 영재학교 유치, 지하철 385선 연장 공약을 앞세워 3040 세대 표심을 노리고 있습니다. 옆 지역구 분당을에선 현역 재선 민주당 김병욱 의원과 분당갑에서 지역구로 옮겨 도전하는 김은혜 전 홍보수석이 맞대결합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부도수표 돌려막기 수법인 체크 카이팅 사기를 벌였던 한인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부도수표 돌려막기 수법인 체크 카이팅 사기를 벌였던 한인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연방법원은 한국 국적자인 60대 장모 씨와 40대 오모 씨 등 4명이 한국 여권의 가짜 이름과 사진을 합성해 체크카이팅 사기를 벌여 은행에 총 27만 3,800달러의 손실을 입힌 혐의로 징역을 선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나팔마 씨가 오는 16일 오전 8시부터 워커중학교에서 폐가전제품 무료 수거 행사를 엽니다. 시정부는 라팔마 주민을 대상으로 TV와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팩스머신 등을 수거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육류 가공업체가 생고기 9만 파운드를 리콜했습니다. 연방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은 MF 미츠가 9만 3천 파운드의 소고기와 돼지고기, 다진 고기 등이 비식품 등급 미네랄실 오일에 오염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제품들은 2023년 11월 26일에서 2024년 2월 16일에 생산, 유통됐습니다. 지난 2020년 타계한 고 윤여태 저지시티 시의원 동상이 다음 달 세워집니다. 저지시티 시정부는 윤 의원 타계 4주기인 오는 4월 6일 동상 제막식이 거행되며 또한 윤 의원 추모 공원 조성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의원은 저지시티에서 한인 최초로 시의원에 당선돼 활발한 활동을 펼치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감염으로 숨졌습니다. 한인 여교사가 밀켄 교육자상을 수여받았습니다. 주교육국은 모아날루아 중학교 킴벌리 김 교사가 학생 참여를 높이기 위해 질문과 토론 기술을 교육하는 등 아이들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밀켄 교육자상은 교육계의 오스카상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안녕하세요, 강석호입니다. 예전에 촬영 마치고 오면 바로 쓰러졌거든요. 아내가 권해서 효소만 먹고 있는데 확 달라졌어요. 우리 나이에는 꼭 보충해줘야죠. 요즘 피곤한 줄도 모르고 살아요. 소화도 잘 되고. 역시 아내 말 듣기 잘했죠? 아니, 역시 효소환. 108가지 성분을 3번 발효한 우메켄 효소환. 효소 우메켄 효소환으로 꼭 보충하세요. 우메켄. 한인사회 소식을 심도 있게 다루는 저희 SBS 아메리카 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언제든지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댓글 문화를 선도하는 SBS 시청자 여러분을 기대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